농산물 소포장이 효과를 거두면서 고령화,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동의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 유네스코 국제자문기구로 인가를 받아 앞으로 전통문화 세계화와 문화산업 육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항시가 39건의 추가 사업비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거의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문화계 소식 오늘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인들로 구성된 극단의 감동적인 연극 무대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제와 기온은 비슷하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어젯밤 비가 그쳤지만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비가 오긴 했지만 오히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4도, 안동은 1도지만 체감온도는 0도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이하에 머물면서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영하권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겨울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북부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지역의 대표 농산물들이 포장 단위를 변경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농업시장 개방과 고령화 또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반씨를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농가에서 수매한 반씨를 연씨로 만들고 간말랭이로 가공하는 것으로 올해 막바지 작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5kg 상자의 절반인 700g짜리 투명 용기를 사용해 매출이 5억 7천만 원,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자체에서 선별해가지고 판매까지, 그다음에 가격은 우리 계좌로 전부 다 넣어줌으로써 전혀 불편함이 없고 사실 농가에는 이렇게 참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출도 늘어난 데다 투명 용기 덕분에 소비자는 제품을 믿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4.5kg짜리 포장을 고수해온 복숭아도 1.8kg으로 소포장하면서 매출이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핵가족 상태에 맞는 그런 제품을 소비할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소포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일의 풍미가 나쁜 그런 것을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크게 신뢰를 줄 수 있는 1kg 단위로 택배를 해오던 청도 한제 미나리도 500g과 200g 등으로 포장을 세분화해 수도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참외박스를 소포장 박스로 규격화해 조수입이 2배 이상 늘었고 김천 자두도 소포장 유통으로 유통 혁신을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대외 개방과 고령화 공동화라는 악재를 맞은 지역 농산물이 소포장이란 유통 혁신을 통해 핵가족 시대 소비자 만족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열차 운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대구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대구 지역을 오가는 새마을호는 하루 20회 운행에서 12회로, 뭉화호는 124회에서 86회로 각각 줄어서 평소 대비 60% 수준으로 줄어들고 화물 열차는 36%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파업 첫날인 어제보다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정상 운영 중인 KTX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라는 철도 노조의 주장과 이를 부인하고 있는 코레일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사측이 오늘 이사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현안 사업을 구체화합니다. 이 경상북도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 사업을 구체화해서 31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문화융성 분야가 12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지역 SOC와 동해안 발전 분야가 10개 사업, 창조경제 분야가 4개 사업,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2개 사업, 새마을 세계화 사업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통령의 지역 방문을 계기로 지역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국비 활동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안동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마코, 즉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 유네스코 국가자문기구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역 전통 문화를 어떻게 세계화하고 문화 산업을 창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유교와 불교, 민간 신앙 등을 바탕으로 한 안동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 자산은 가장 지역적이며 세계적인 자산입니다. 특히 탈은 인류가 만들어낸 공동체의 얼굴이자 상상력의 결과물로 보편적인 자산입니다. 지난 2006년 안동을 중심으로 창립된 이마코, 즉 세계 탈문화 예술연맹은 56개국의 회원단체 도시를 두면서 탈문화의 보급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마코는 지난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총회에서 국가자문기구로 인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문화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동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동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안동의 지역 문화가 국제화되고 또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탈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 문화와 관련한 콘텐츠와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기획, 경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가는 지역의 문화단체와 문화인력에게는 도전과 기회의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민들이 앞으로 안동이 국제화, 세계화할 수 있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인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주인공이자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이름이 새론초등학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안심초등학교로 결정됐던 혁신도시 내 신설초등학교의 명칭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해 새론초등학교로 바꾸는 한편 내년 9월에서 3월로 개교 시기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혹한으로 학교 건물이 3월까지 완공되지 못하는 만큼 인근 숙천초등학교에서 먼저 개교하고 준공 즉시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유치원 역시 새로운 유치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대구에 이어 경북교육청도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북 지역 일반 고교의 연간 수업료는 시지역 약 93만 원, 읍지역은 87만 원, 면지역 61만 원, 그리고 특성화 고교는 40만 원에서 71만 원 선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수업료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6년 연속, 입학금은 지난 2006학년도부터 9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70억 원을 들이고도 해결이 안 되는 음식물 폐수 처리장을 놓고 포항시가 39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거의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포항시의 미온적인 대처 탓에 포항시 의회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억이나 들인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 가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벌써 1년째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는 냉각시설과 악취방지시설, 은폐수 임시저장소 등 39억여 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초보다 무려 50%나 예산이 증가했는데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협약을 어기고 고농도의 폐수를 방류한 영산만 산업과 은폐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공단에 대해 포항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40억 가까운 추가 사업비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청했지만 포항시의 청구 금액은 4%에 불과한 1억 5천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18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영산만 산업까지 4개 사이다가 손해 비용을 처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는 포항시가 요청한 은폐수 처리장 관련 예산 30억 5,100만 원을 오늘 삭감 처리했습니다. 달에 우리가 1억 정도 지금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리 비용이. 그래 이런 비용을 청구를 했는지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의회 요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은폐수 처리장 정상화가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의회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청도군의회 전 의장 49살 이모 씨 등 11명과 5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의장 등은 지난 2009년 11월 청도군이 실시한 감 제조와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공사업체들과 짜고 과다 계상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1인당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또 지난 2010년 청도 농협에서 자신의 토지와 회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회사 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되는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소방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방 공무원 36살 백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의 개인 회생 결정을 받아 급여의 대부분을 빚을 갚고 있는데도 거액을 빌린 뒤 많은 금액을 복권 구입에 사용했고 반성의 기색도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최 모 양에게 소방 공무원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6,800여만 원을 빌려서 생활비로 쓰고 그 가운데 4천만 원을 복권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영천시 한안면 국도에서 76살 황모 씨가 몰던 경차가 앞서가던 덤퍼트럭을 추돌한 뒤 마주오던 53살 위모 씨의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72살 김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황 씨와 위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청각 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 부에나비스타가 첫 창단 공연을 가졌는데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배우들의 표현 수단은 바로 표정과 몸짓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관객들을 감동시킨 그들의 무대, 문학의 소식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첫 창단 공연을 앞두고 청각장애인 극단 부에나비스타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무대에는 오직 무언의 몸짓과 표정만이 가득합니다. 농아인들은 수화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 건청인들은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둘 다 이제 다른 언어인데 두 그룹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태초의 어떤 몸짓, 어떤 신체적 언어가 아닌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수화도 없고 대사도 없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서 이제 건청인과 농아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한번 연습 중에 있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네, 여기 앉아요. 일단은 계단에 앉고 정 안 되면 바닥에 앉아요. 그 자리하고 그 자리는 추가로 아까도 보니까 나는 추가 말고 오가 되는 방향이거든. 수화로 통역하는 과정을 거쳐 연기 지도를 받은 배우들은 눈짓, 손짓, 발짓으로 소통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이문천 씨는 기차를 타고 대구와 김천으로 가며 연습에 참여했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2살의 발랄하고 욕심 많은 아가씨) 구가영 씨도 이번 공연에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된 가영 씨는 안타깝게도 작년부터 완전히 청력을 잃었지만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무대에 대한 열정 덕분에 누구보다 열심히 이번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내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잠시 좀 묵혀놨다가 이번에 억울해
농아협회에서 기회 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연기에 대해서 정말 정직으로 완전 열심히 배우게 되고 때문에 정말 너무 신나게 배우고 있어요. 드디어 공연 날 떨림 속에 막이 오르고 소리 없는 정적 속에서 몸짓과 표정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던 스스로와 무대라는 큰 꿈을 만납니다. 장애인극단 부에나비스타 멤버들은 장애인들의 공연 문화를 알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작은 시작일 따름입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김천시가 한국산업단지공간이 주관한 2013년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장 신증설 투자 실적이 있는 4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김천시가 7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속초시가 70.8로 2위, 고창군이 68.2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2011년 10위에 이어 지난해에도 8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전국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위 안에 든 지자체에 내년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풍 산바로 송씨를 입었던 낙동강 감천의 종합수해방지 대책이 마련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김천과 구미일원을 지나는 감천의 하천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이달 중 실시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감천을 5개 공구로 나눠 퇴적토를 제거하는 등 홍수 소통 능력을 키우는 한편 자전거길과 쉼터, 수변 생태 공간 등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감천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지난해 태풍 산바에 이르기까지 이 태풍이 지날 때마다 침수와 제방유실 등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번이 이달부터 개통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치매 상담 콜센터는 치매 환자나 가족 등 치매에 대해 궁금한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1899-9988번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는 치매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상담과 치매 환자 간병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돌봄 상담, 크게 2가지 분야로 운영됩니다. 칠곡군과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칠곡군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3억 원을 출연하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이 건립되면 매년 칠곡 지역 출신 학생 30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토생활관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내년 말에 준공돼 2015년부터 사용됩니다. 비가 오긴 했지만 오히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4도, 안동은 1도지만 체감온도는 현재 0도 이하에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이하에 머물면서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구름이 완전히 걷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차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곳곳에 찬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4도, 청도는 5도를 가리키면서 비교적 포근한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8도로 아침 기온과 차이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성은 3도, 청송은 현재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울진과 포항은 현재 4도, 낮 기온은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현재 동해안에는 풍랑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있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